오늘은 이제 대구 셀리어스 셀로존에 매주 제가 화요일마다 들어가서 이제 입주하신 분들하고 상담도 좀 하고 같이 뭔가 좀 고민할 것들이 있으면 제가 많이 얘기를 해주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먼저 해봤고 2억 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초보분들이 오시면 매번 멘탈이 좀 힘들거든요. 주문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것들을 맞고 틀린 건 없지만 제가 해봤을 때 이거는 효율적이더라, 이거는 그래도 요거보다는 요게 낫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많이 코칭을 해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제가 내지는 못하지만 화요일마다 제가 오전에 한 10시에서 점심시간까지는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이제 대구 셀리어스 셀로존에 와서 제가 이제 좀 일정을 보내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구 셀리어스 셀로존 보여드리겠습니다. 킹콩님 계시고, 오늘 외가리님은 안 나오셨나요? 자, 오늘 그럼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보내고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지금 어디까지 하셨어요? 많이는 못했고요. 피로 커머스 제품 다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했고 가공 안 한 채로. 네. 그리고 이제 상품명 가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상품명 가공하는 시간 좀 제법 많이 걸리더라고요. 원래 많이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너무 궁금해서 하는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건 한번 봐드리고.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원래 좀 하셨어요? 셀링은? 아니 셀링을 하진 않는, 원래 셀링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또 쿠팡에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감은 어느 정도는 이런 메커니즘이구나, 상품 등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는 알잖아요. 네. 그죠? 수동 등록은 많이 하셨죠? 몇백 개로 많이 했고 몇 개는 한 것 같아요. SEO 맞춰가지고. 본인들 제품? 네. 어. 근데 그게 만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팔려야 만든 건데 왜? 안 팔려가지고. 왜냐면 대표님께서는 수건 이제 유통을 오프라인 그 대리점을 하고 계신데, 이제 오프라인도 이제 그 수건 재고는 있지. 그러니까 쿠팡에 또 올려야 되지. 또 그거 재고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한 개라도 또 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쿠팡은 당연히 해보셨을 거고. 근데 이제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유튜브 봐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최저가 네.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법칙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맞죠?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냥 주문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문이 들어온 애들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구매 후기를 했거나 광고를 했거나 그냥 그렇게 이제 올려놓고 200개 정도 내 제품 아무리 최저가시켜서 올려놔도 안 들어오는 상태인데 가만히 있다고 어느 순간 주문이 팍 터지진 않거든. 계속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만약 그게 내 제품이라. 근데 이제 대량 등록하면 좋은 게 이제 상품이 많으니까 계속 오더 걸릴 때까지, 반응이 올 때까지 몇만 개든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한 개 딱 주문 들어오면 그거 남겨놓고, 그런 이제 낚시질을 좀 할 수 있는데, 내가 상품을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재고를 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몇만 개의 수건을 깔 수는 없잖아요, 종류 SQ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몇 개를 그렇게 올려놓고 광고를 친다던가, 내 제품이니까. 이번에 그 강의를 좀 보면서 우리가 내 사이트에 수건이 한 260몇씩, 아무튼 한 300개 가까이 있었는데 팔린 거, 리뷰 달린 거 빼고 나머지 다 지우고 그리고 다시 올리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게 건드려줘야 돼요. 살아서 숨쉬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어떤 반응이 아무것도 없으면 온라인상에서는 내 제품으로 인지가 안 되고 수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의 그냥 섹션으로만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내 데이터에 어떤 트래픽이 없고 반응이 없어. 그럼 그건 죽은 무덤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올렸지만 이게 온라인상에서 딱 올라가는 순간은 반응이 없으면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쥐었다 다시 올리든 아니면 그거를 광고를 치든. 옛날에 유행했죠. 막 가짜 구매해가지고 막 지인들한테 이거 하나 사도 이거 하나 사도 그런 식이 됐든 뭐가 됐든 온라인에서 계속 얘가 살아있고 데이터 덩어리에 계속 트래픽이 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지시키는 행위들이에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온라인은 내가 손님 할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밝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장사의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라인은 좀 다른 개념으로 내가 딱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내 제품이 진짜 좋고요 뭐 어떻고요 이런 거를 내가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는 것보다 이 내가 올린 이 상품의 데이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탁 반응이 있는 느낌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핸들링하는 제품이 소수라면. 근데 대량 등록은 처음에 그런 걸 만들기 전에 정말 많은 제품을 핸들링하면서 당장 반응이 있는 것들 위주로 조금씩 남겨놓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외장하드나 핸드폰의 용량이 다 차더라도 사진이 꽉 차면 지우기는 아까운데 그래도 이거보단 이게 좋다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그 한정된 용량 안에서 내가 뭔가 계속 모으다 보면 엑기스가 모이잖아요. 그죠? 이거 영화를 다 모아놨어. 내가 이 영화를 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럼 이 중에서 뭘 뺄지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그 안에 엑기스가 쌓이거든요. 대량 등록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막 팔다 보면 반응이 있는 것들 남겨놓으면 처음에는 그 수가 적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누적시키다 보면 우리는 1년이라는 1월부터 12월이고 우리는 4계절이 있잖아요. 그럼 1년이라는 사이클을 돌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월에 잘 나가는 게 깔려 있는 거고 2월에 잘 나가는 게 깔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3월에 잘 나가는 게 깔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시적인 이 셀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빠르게 반응이 안 올 거예요. 하면서도 수많은 생각이 들지만 항상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큰 목표나 이 큰 이 메커니즘은 제가 말한 이 루틴이에요. 팔리는 것들을 계속 남겨놓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누적이 되다 보면 남들은 그 행위를 시간을 들여서 누적시키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나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은 올릴 수 있어요. 똑같은 상품은 올릴 수 있고 상품명 가공한 건 그대로 뺏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렸을 때 또 주문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대량 등록은 내가 뭐 5만 개를 올렸어. 그럼 그 중에 2개밖에 안 들어왔어. 그렇더라도 초보면 당연하게 그 2개를 얻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탑쌓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누가 신규 셀러가 들어오건 대량 등록을 누가 봤을 때 되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작 이 일을 거시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이건 누가 들어와도 나의 매출이나 이 영역을 쉽게 못 뺏어갑니다. 수많은 상품과 수많은 마켓과 수많은 고객 사이에서 내가 올리는 타이밍상 내 아이디에 주문이 들어온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빼들고 싶어도 못 빼들어가요. 그게 만약에 빼들어갈 수 있는 구조면 여기 계신 두 분도 매출이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떨어져야죠. 근데 이 두 분 다 1,000만 원 만들기 힘들지만 1,0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그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또 2,000 가기 힘들지만 2,000 만들어 놓으면 또 그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대신 그 사이에 지금과 같은 행위들에 대한 패턴의 반복들은 계속 해야죠. 아, 그래요? 그런 업이에요. 팍 튀고 확 떼돈 벌고 그런 거 사실 세상에 없잖아요. 두 분은 이제 연륜이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업은 되게 느리고 되게 답답할 수도 있지만 쌓아 나가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왜냐하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거를 누가 뺏을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대표님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막 1등 판매자예요. 막 제 채널에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어. 그럼 대표님 아이디도 막 노출이 됐어. 다른 사람들이 대표님 아이디 거를 검색을 해서 막 뺏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완성된 걸 보고 뺏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님 올린 상품을 대표님하고 똑같이 상품명 강화해서 막 뺏기려고 하잖아요. 절대 못 뺏어갑니다. 그 1년 동안 올려놓고 팔렸던 거 남겨놓고 올려놓고 팔렸던 거 남겨놓을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대표님이 잘 팔리는 제품 내가 그대로 똑같이 올리잖아요. 나한테 주문 안 들어와요. 희한하게. 왜냐면 대표님이 만든 트래픽과 대표님이 쌓아놓은
그 여러 이해관계들. 만약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말로 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대표님 그 어떤 주문이 계속 들어와. 그거대로 진행 근데 주문이 계속 들어오셨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빼들고 싶어서 그대로 뺏겨가지고 나는 올렸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한테 샀던 사람은 감사합니다. 나의 주문 내역에 대표님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주문한 사람은. 그래서 받아봤는데 괜찮아.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한테 공유해줄 때, 야, 잠깐만 있어봐라. 내 샀는 거 한번 보자 하면서 내 샀는 페이지에서 보고 그 제품을 공유해서 전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나도 그 제품이 또 필요하다면 다시 검색 안 하고 나의 주문 내역에서 또 사는 구매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변수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팔렸던 거 남겨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쉽게 못 뺏들어가요. 그 트래픽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주문 잘 들어왔던 그 모아서 엑기스를 막 3,000개를 모았어. 엑기스로 모았어. 아, 이건 진짜 내한테 주문 잘 들어온다. 1년을 해보니까. 그거를 대표님한테 그대로 드리잖아요. 대표님 절대 그 매출 안 나옵니다. 재료는 똑같고 가공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내 마켓, 내 기준으로 시간을 쌓아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빼들거나 대신에 쉽게 매출도 안 오르죠.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대표님이 만약에 확률은 없지만 이제 완전히 모든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제품을 올렸다라면 그건 모르죠 이제. 막 시간까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신상품이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추론을 계속 밟아 나가면서 셀링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말은 못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그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거든요. 이 제품을 똑같은 초보 셀러들이 똑같이 올린다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리는 시간도 다르고요. 조금이라도 바꾸는 포인트도 전부 다 다를 거고, 가공 자체를 안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올렸지만, 올리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올렸는데 당장 30분 뒤에 신상품 점수 먹은 상태에서 30분 뒤에 내 거를 검색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내한테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 조금의, 그게 100%는 아니지만 0.001%라도 이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셀링을 하시면 빨리빨리 매출 좀 올라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뭐 운동도 생각하고 운동하는 사람이랑 그냥 땀 흘리는 걸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랑 운동 느는 게 다르거든요. 뭐 그런 원리인 거죠. 자, 이제 대구 셀리어스 셀러 존에서 오전 미팅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 미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와 같은 초보 셀러들을 제가 상담을 해주고, 저는 이 업을 그래도 한 7년 정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켰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지금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패턴을 보면 초보 때는 고민하는 것들이 나만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매년마다 신규 셀러들이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들은 제가 앞서서 초보 셀러들한테 가리키고 고민했던 것들을 상담했던 것과 항상 보면 똑같은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민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고민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건 다 겪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만 넘기고, 그리고 이 대량 등록 위탁하면 아주 단순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자꾸 이제 생각이 더해져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온라인에서 무수히 많은 변수들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고 내가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더군다나 판매는 소비자의 마음을 저희가 다 잡을 수 없으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스킬, 뭐 키워드나 광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률만 높일 뿐이지, 내 물건을 본 소비자가 무조건 내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아주 단순한 상품명 가공, 그리고 썸네일을 마치 내 것처럼 좀 신경 써서 남들과 다르게끔 보이게 하고, 그리고 내 제품이 올라가는 제품의 마켓 카테고리를 조금 더 정합성 있게 매칭시키고, 이런 일들의 연속을 단순함에서 반복되는 일상들을 꾸준히 잘 버티고 이 행위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월에 1000, 월에 1억의 수익은 사실 사업의 영역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역의 문제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월에 300의 순수익은 누구나 초보일 때 했던 고민을 깨고 단순함과 우직함의 일의 반복 속에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재료들, 가공된 상품에 대한 재료들을 꾸준히만 만든다면 누구든 월에 300 수준의 수익은 반드시 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고 항상 똑같은 말을 7년째 해오고 있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고 또 누군가는 영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죠. 대량도는 위탁 판매 끝났는데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막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만 해서 매력적인 판매 방법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창업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 업은 안 된다라고 하면 대안이 있냐, 어떤 좋아 보이는 방법이 있냐, 매력적인 방법이 있냐,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저는 장담하는데 그런 판매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판매 방법이어도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장단점 속에서 나는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단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사업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판매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선택의 문제지, 선택을 하기만 했다면 그 선택한 판매 방법에서 결과를 나오게, 그리고 결과를 만드는 영역의 문제는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숙달력,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질의 문제지, 어떤 방법론이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거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2025년 새해가 밝고 나서 1월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국내외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가 좀 심각하게 가속화가 되고 있고, 더 큰 걱정은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불경기가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점이 엄청나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큰 리스크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아주 많이 위축이 된 상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2025년 1월 그리고 설 연휴 전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써 조금의 트래픽, 그리고 조금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셀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음의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상황이 돼야 내가 꿈꿀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더 긍정적인 환한 태양같이 밝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5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끝까지 긍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심장은 뜨겁지만 손은 되게 이성적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꾸준히 해 나가시면서 꿈꿀 수 있는 그런 설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